안녕하세요. 파이썬 14회 자료의 종류 4강 튜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와 튜플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리스트하고 튜플을 같이 영상에 담을까 하다가 리스트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튜플은 따로 이렇게 설명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튜플을 배우면서 리스트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리스트는 값을 변경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 할당 방식이에요. 하지만 튜플은 값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저장을 하면 읽기만 가능해요. 절대 값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값을 저장해서 읽기 전용으로만 나는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리스트보다는 튜플을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우리는 리스트와 튜플의 차이점까지 생각하면서 튜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리스트는 우리가 초기화할 때 대괄호를 사용을 했었어요. 하지만 튜플은 가로를 사용하되 대괄호를 쓰지 않습니다. 튜플은 이렇게 소가로, 작은 가로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가로조차도 튜플 같은 경우는 생략해서 그냥 값에 대한 연속적인 처리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값을 하나만 나눈 저장하게 되면 이게 투플 이름이 아니라 그냥 변수 이름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2개, 3개, 4개 연속해서 가로 없이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서 이제 값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튜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 게 하나만 할당해서 변수 형태로 저장할 게 아니라 나는 투플 형태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쉼표, 반드시 쉼표를 이렇게 딱 붙여주면 이건 변수가 아니라 튜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쉼표를 없앴어. 값은 하나야. 그럼 얘는 튜플이 아니라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파이썬에서의 뭐 까다롭다라기보다는 알아둬야 할 내용이에요. 다시 정리한다면 리스트는 대괄호인데 튜플은 소괄호, 그쵸? 소괄호를 사용한다. 근데 이 튜플조차도 튜플에 있는 이 가로, 소괄호조차도 생략해서 이렇게 가로 없이 있는 상태로 해도 되고 없는 상태로도 가능하다. 또 여기서 우리는 잠재적으로 계속 기억해야 될 거는 튜플은 값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 자, 이렇게 튜플로 저장된 값을 출력을 하면 이렇게 튜플 형태, 가로죠, 소가로. 리스트는 대가로 있지 않아야 돼서 계속 같이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문자, 숫자, 마찬가지. 비교해가면서 출력을 했네, 소가로를 이용한 튜플이구나. 대가로 있으면 리스트구나. 소가로가 있으면 튜플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해요. 이렇게 가로 없는 상태로 했어도 가로가 이렇게 있는 상태로 출력을 통해서 이거는 리스트가 아니라 튜플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로가 있는 상태에서 값을 하나만 할 경우에는 이렇게 쉼표를 꼭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튜플은. 이러면서 이제 변수가 아니고 뭐다? 튜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상태로 출력을 했더니 가로까지, 가로 안에 점까지, 그쵸? 점을 사용해서 출력을 하니까 튜플이라고 해도 리스트라고 해도 값이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튜플 사용하는 방법, 아까 얘기했던 초기화. 저는 개인적으로 가로를 세트 이 개념으로 꼭 가로를 대괄호든 소괄호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른 자료형에 대해서 배우면서 또 이제 중괄호도 나와요. 자, 그런 것들을 다 구별해서 배우는 게 더 명확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체 출력, 그쵸? 그냥 프린트 쓰면 돼. 튜플 이름을 이용해서, 그쵸? 근데 인덱스를 썼다 그러면 튜플에서도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0, 1, 2, 3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0번째에 해당하는 값이 출력이 되죠. 튜플을 통해서 튜플 안에 있는 값은 수정, 변경,
삭제 이런 건 불가능하지만 읽는 건 가능하고 연산도 가능해요. 각각의 인덱스 안에 있는 값을 연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스트에서 배웠던 것처럼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이용해 출력할 수도 있어요. 자, 012, 01, 23이라고 했습니다. 인덱스 1부터 3까지가 아니에요. 이거 순간순간 헷갈릴 수 있어. 3보다 하나 작은 2까지라는 것까지 우리가 또 이제 복습 1부터 하나 작은 3, 여기 3이니까 하나 작은 2까지. 그래서 2, 3이 출력이 된 거죠. 자, 이것은 뭘까요? 숫자 자체가 없다는 거는 시작, 맨 처음. 그러니까 앞에 숫자가 생략되면 맨 처음부터, 그쵸? 처음부터 출력을 하되 언제까지? 2까지. 3보다 하나 작은 2까지. 그럼 끝에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은 두 번째 부분이 생략됐다는 것은 0, 1, 1부터, 그쵸? 언제까지? 끝까지. 그쵸? 끝까지 출력해 주세요.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생략의 의미는 앞에가 생략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뒤에가 생략되어 있으면 끝까지. 자, 지금 이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문자열 형태의, 그쵸? 문자열 형태의 튜플을 초기화한 경우. 자, 전체 출력은 항상 똑같이. 이름. 10글자의 이름을 통해서 출력을 하면 되고, 자, 지금 우리 문자는 뭐만 쓸 수 있다? 딱 두 가지만 쓸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변수 선언할 때부터 얘기를 했었죠. 문자 더하기 문자는 연속해서 출력. 문자 곱하기 숫자는 반복해서 출력. 다 튜플에서도 읽기를 전제로 한 연산은 다 가능합니다. 그 대신 아까 분명히 튜플에 대해서는 뭐가 불가능하다? 값이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변경하려고 한다면 오류가 발생을 해요. 이 세 가지 문장에 대해서는 다 이런 지원할 수 없는, 그쵸? 튜플에서는 절대 지원할 수 없는 아이템이다. 추가한다거나 튜플 안에 있는 일부 값, 0번째 첨자에 해당의 값을 10이 아니라 100으로 새롭게 값을 대입한다거나, 그쵸? 아니면 일부 요 해당하는 0번째 인덱스의 값을 삭제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다 오류 메시지를 발생을 합니다. 자, 튜플 삭제는 또 그 대신 이제 값에 대해서는 삭제가 불가능하지만, 그쵸? 튜플 자체를 필요 없다면 전체를, 그쵸? 이 전체 값 10, 20, 30 전체 들어있는 이 값에 해당하는 튜플을 삭제하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 실행하면 사실 결과 캡처가 안 돼 있는데 여기 부분에서는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 값을 일단 출력을 하고 그리고 삭제한 상태에서 다시 출력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에러 메시지가 나겠죠. 네, 이렇게 한번 실행해 봤습니다. 넘 안에 10, 20, 30 출력, 그쵸? 프린트를 통해서 출력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아예 튜플 자체를 삭제했다 그랬어요. 삭제한 상태에서 또 출력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이름 없다. 완전히 통으로 넘이라는 이름 자체를 포함한 전체 이 10, 20, 30 값을 포함한 메모리 공간을 통째로 삭제를 한 거예요. 딜리트를 통해서. 그런데 없는데 출력하라고 하니까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같이 돌려서 결과 확인하는 걸로 우리 학생들이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튜플에 대한 초기화 부분으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제들을 이제 많이 다루면 더 많이 알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것들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넣었어요. 대괄호 안에 소괄호 형태, 리스트 안에 튜플 요런 형태죠. 이것도 이제 리스트 안에 튜플이다 보니까 중첩된 포문을 통해서 결과를 가로가 아니라 이렇게 보기 편하게 중첩된 포문을 통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알아야 할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자, 튜플까지 넘어오면 리스트까지는 수정 변경 다 되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 그쵸? 그래서
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수정이 필요 없는 투플을 하게 됐다가 갑자기 투플 안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어. 뭐 추가하고 싶어. 삭제하고 싶어. 자, 그런 상황이 일명 변경이죠. 투플 안의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로 바꿔야 되냐면 변경할 수 있는 리스트로 변환을 해야 돼요. 자, 이게 튜플로 만든 것을 뭐 일시적으로 내가 그냥 출력해서만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프린터 안에 리스트로 바꾸고 싶어. 그 다음에 투플명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메모리 공간 안에 있는 값이 바뀐 건 아니에요. 이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의 출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num이라고 하는 이 메모리 공간에 있는 값이 투플인데 이것을 나는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서 투플로 되어 있는 것을 리스트로 바꿔서, 그러니까 리스트가 함수명인 거죠. 리스트 함수명, 그 다음에 튜플명, 투플 이름이죠. 투플명이 아니라 투플 이름, 투플 메모리 공간의 이름, 메모리 공간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면 어떻게 된다? 이 변경이 돼서, 그러니까 투플을 리스트로, 여기 리스트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리스트로 바꿔서 새로운 메모리 공간에 저장을 하게 돼요. 자, 그 상태로 출력하니까 이제 더 이상 지금 메모리 공간을 이제 덮어쓰기 한 게 아니라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한 거예요. 할당해서 그 할당된 메모리 공간의 값은 변경이 가능한 리스트 형태로 바꿔서 저장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요 코드. 바꾼 상태에서 새로운 메모리 공간의 값을 출력. 이거는 그냥 이 값체를 투플 형태를 리스트 형태로만 출력을 한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학생들 중에 헷갈려 하는 게 이렇게 너무 안에 있는 투플을 리스트로 출력을 해 보니까 변경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인데 이거는 실제로 이 너먼 안에 있는 값이 바뀐 건 아니에요. 자, 요것도 실제로 돌리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작업을 하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요 상태, 이거 지금 넘 안에 있는 이 값은 이제 튜플이죠. 그거를 지금 출력한다고 해서 프린터 안에 이렇게 함수를 썼다고 해서 바뀌지 않았다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화면에 대해서 일단 결과를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튜플 형태로 출력한 거고 그 다음에 요 리스트로 변환해서 리스트에 있는 것을 튜플에 있는 것을 리스트 형태로 변환해서 그냥 출력이에요. 이거는 그냥 출력. 이렇게. 그래서 그냥 출력만 한 거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출력해서 보면 이 튜플을 출력해서 튜플명을 출력해서 보면 그대로 튜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이런 식으로 변환한 값을 새로운 메모리 공간에 할당하고 출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잠깐 좀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지금 왼쪽 거는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서 튜플을 리스트로 변환해서 저장한 거고 지금 요거, 하지만 이거는 튜플로 저장했던 이 메모리 공간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경우, 지금 이 튜플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경우 아예 리스트로 변환해서 덮어쓰기 한 상태예요. 덮어쓰기 한 상태. 그 상태에서 출력하면 이제 더 이상의 이 넘은 튜플이 아니라 리스트라는 거죠. 자, 요것도 실행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앞에 거는 지우고, 그쵸? 요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서 튜플을 리스트로 바꾼 다음에 저장할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코드처럼
덮어쓰기죠. 튜플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리스트로 바꿔서 덮어쓰기해서 출력을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더 이상의 튜플이 아니라 리스트로 바뀐 num이라는 이름. 이제 이건 더 이상의 이제 튜플명이 아니라 여기선 튜플명이죠. 튜플로 선언했으니까 튜플명이지만 여기서는 리스트명으로 바뀐 거죠. 왜? 리스트로 이렇게 변환을 했으니까요. 자, 이제 반대로 금방 했던 리스트를 또 생각이 또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리스트를 튜플로 변환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튜플을 리스트로, 리스트를 튜플로. 사용 방법은 항상 함수명, 식별자 이름. 이게 리스트면 튜플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튜플이면 리스트 함수를 사용해서 바꿔서 새로운 메모리 공간에 넣을 수도 있고, 아까 설명한 대로 식별자 이름 이 하나를 계속 똑같이 사용하면서 덮어쓰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이제 튜플을 리스트로 했던 것을 다시 이제 튜플로 바꾸니까 출력해 보니까 다시 튜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시 또 이제 원점이죠. 튜플은 값이 변경이 불가능하니까. 리스트는 값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튜플을 리스트로, 리스트를 튜플로 수정 여부, 변경 여부에 목적을 두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문자열하고 리스트 설명을 할 때 제가 생략을 했었는데 이 문자열을 리스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냐? 있어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글자씩 리스트의 값으로 저장이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문자열로 들어가 있던 변수죠. 자, 변수. 이 변수를 리스트로 바꿔서 그냥 출력이에요. 이때는 A 안에 있는 값이 뭐 바뀌고 한 건 아니에요. 나는 근데 이거를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문자열이 아니라 리스트로 이렇게 저장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배운 대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한 후, 할당된 메모리 공간에 리스트로 변환해서 이대로 저장을 한 후 출력을 하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대로가 똑같이 저장된 상태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항상 뭐다? 이유가 인덱스, 첨자를 이용해서 부분 수정, 인덱스를 이용한 부분 수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자,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수정의 여부를 두고 리스트를 이용해 변경이 가능하도록 리스트 안에서는 인덱스를 이용해 이제 정지를 하고 요거 좀 넣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보다 항상 이렇게 추가적인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이제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더 설명을 한다면, 자, 지금 이거는 문자열 형태로 출력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 리스트로 변환을 해서 문자열을 출력을 할 때는 메모리 공간 안에 값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냥 출력만, 하나하나의 한 글자씩 리스트의 값 형태로 출력만 한 거예요. 그럼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새로운 메모리 공간에 저장한 후 출력을 한다면 이제는 이 A리스트라는 이름의 메모리 공간의 값은 리스트 형태로 완전히 저장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장점이 있냐?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해 부분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출력해보면 알 수 있죠. 부분 변경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0번째 첨자의 소문자 H를 제가 대문자 H로 이렇게 변경을 했으니까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리스트로 바뀌면 인덱스를 사용해 수정이 가능하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코드까지 더 추가해서 출력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해하셨으면 해서 정리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